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응용 5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의 개념과 리니어 레이아웃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타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상대적인 배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두 가지 입장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런트의 위치를 적용할 때 속성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위젯들 간의 릴레이티브한 속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 속성들의 값들은 true 또는 false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 화면의 결과가 위쪽, 아래쪽, 중앙, 좌쪽, 우측 이렇게 버튼들을 위치시키는 방법을 보겠는데요. 자, Relative Layout 1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23 라인에서 Relative Layout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버튼이 하나, 둘에서 셋, 넷, 5개의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위쪽 버튼은 위쪽 버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서의 그 위드와 하이트는 매치 페런트에서 겹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아웃은 하나이기 때문에 매치 페런트를 다 위드와 하이트에 적용한 상태고요. 위쪽 버튼의 경우에는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탑이 true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탑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센터 호리젠털 true입니다. 즉 지금 상대적인 배치에서는 현재 그 위치가 페런트 탑이 탑의 true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horizontal true라고 했습니다. center horizontal true라고 해서요. 위에서 보면 이 부분이죠. layout center horizontal 이 부분에 가운데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위쪽에 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속성을 지금 true로 설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이 버튼의 경우는 Align Parent Left가 true 상태고요. Layout Center Vertical이 즉 이쪽에 Center Vertical의 true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Center in Parent가 true가 되겠죠. 여기 이 상태잖아요. 그래서 Center in Parent죠. 그래서 Layout Center in Parent가 true 해서 중앙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측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Layout Center Vertical이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는 Layout Center Vertical이 true고요. 그 다음에 Layout Align Parent Right가 true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는데 이것을 많이 쓰지 않는 이상은 가끔 가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같은 경우는 버티컬이냐 호리젠털이냐 이거는 헷갈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순서대로 하나씩만 놓으니까. 그리고 중첩해서 겹칠 때는 그 가중치로 웨이트로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릴레이티브 할 때는 이 속성들을 헷갈리지 않고 알고 있어야지만 true, false로 적용을 해가면서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위젯들 간의 상대 배치를 보겠습니다. 자, 기준 위젯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 위젯을 놓고 배치하는 위젯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 위젯의 위쪽에 배치하고 싶을 때는 above가 되겠고 아래쪽은 below 그리고 왼쪽은 to left of mo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위젯은 이미 있는 위젯이 되겠습니다. to right of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위젯이 이것이고요.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이라는 버튼 그리고 4, 5, 6번 버튼이 있습니다. 기준 위젯은 현재 지금 베이스 BTN
150 dp, 150p 그 하이트, 위드 크기가 그렇게 되고요. 레이아웃 센터 호리젠털이 true로 되어 있고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 tru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준 위젯이라는 텍스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기준 위젯의 그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to left of 하고 이 기준 위젯의 아이디를 표시해 줘야겠죠. 그래서 아이디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기준 위젯의 그 위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 얼라인 탑 하고 기준 위젯을 써놓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4번은 위쪽이 아니라 아예 저 위에 어버브고 아래쪽은 빌로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버브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5번은 빌로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했으니까 align righ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기준 위젯을 기본으로 이름을 이렇게 아이디로 주고 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to left of 그리고 뭐 그다음에 above 이런 식으로 기준의 위젯을 상대로 해서 위치를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젯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적용하는데요. 보면은 그 기준 여기 보면 아이디가 베이스 btn 1이 있고요. 자, 베이스 btn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기준 1, 기준 2, 그 다음에 1번, 2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준이 꼭 하나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to right of 하고 나서 베이스 btn 1이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ove 하고 나서 베이스 btn 2가 기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버튼 1번 버튼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above는 btn 2의 above에 있고요. 그리고 btn 1의 to right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버튼은 btn2 자 btn2는 btn2는 이름이 기준 2잖아요. 기준 2에 btn2에 above 위쪽에 있죠. 그래서 기준 2의 위쪽에 있으면서 기준 1에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위젯을 그 기준으로 두고 표현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풀어보기 보겠습니다. XML 코드를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과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으로 각각 작성을 해라. 자, 텍스트 뷰 1개,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 이렇게 입력받는 게 이게 에디트 텍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 버튼, 취소 버튼에서 버튼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전체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커다란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이게 크게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리니어 레이아웃 2개를 놔서 이 버티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안에서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를 리니어로 호리젠탈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리니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오른쪽에 붙었는데 릴레이티브 레이아웃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이 안에 그 커다란 리니어 안에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각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으나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자, 커다랗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감싸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밖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두고요. 자, 그 안쪽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를 더 크게 뒀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여기까지 나오고 그다음 또 리니어 레이아웃.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2개를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를 두었습니다. 즉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이렇게 두었고요. 이 안에 텍스트 뷰 하나, 에디트 텍스트
이렇게 두었고요. 자,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과 버튼을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그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두 개를 이용한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리니어 레이아웃은 버티컬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자,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은 옆으로 구성이 되니까 호리젠탈이 되겠죠. 이 텍스트 뷰 바로 옆에 에디트 텍스트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텍스트 뷰에는 전화번호라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 옆에는 에디트 텍스트가 나와서 힌트는 이렇게 이미 그 입력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힌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지만 타이핑을 하면 이게 사라지게 되겠죠.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매치 페런트는 with 그리고 하이트는 워랩 컨텐츠 내용만큼 커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는 버튼을 구성하는데요. 호리진탈로 버튼을 줬습니다. 옆으로 두 개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비티 그 속성을 이용해서 라이트 오른쪽 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맞춤에 버튼 두 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버튼은 그 내용에 따라서 크기가 맞게 위드와 하이트를 모두 워랩 컨텐츠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었고요.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으로 만드는 것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지 될 건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표 형태의 모양을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가로를 로우, 즉 행이라고 하고 세로를 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테이블 로우, 테이블 로우. 지금 테이블 로우가 3개가 있네요. 이 형태, 그 다음에 위젯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테이블 로우가 주로 이제 테이블 로우와 같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요. 이 테이블 로우 안에 포함된 위젯의 수가 몇 개인지가 이제 열이 결정되겠죠. 레이아웃 컬럼, 그리고 스트레치 컬럼스, 그 다음에 스트레치 컬럼스 보면은 그 지정된 열에서 현재 위젯을 표시하라는 의미, 그리고 지정된 열의 폭을 늘리라는 의미, 스트레치는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별표를 넣어줌으로써, 이퀄에 넣어줌으로써 각 셀을 같은 크기로 어떤 확장하고 전체 화면이 꽉 찬 어떤 효과를 줄 때 스트레치 컬럼스를 같이 이렇게 별표로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테이블 레이아웃 시작합니다. 테이블 레이아웃 끝납니다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테이블 로우 시작합니다. 테이블 로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줄에 로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로우 안에 버튼이 3개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로우에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 1, 두 번째 2, 3.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는 4, 5, 6 버튼이 있고요. 자, 첫 번째 버튼에 이어서 두 번째 버튼에 보면 레이아웃 스판을 2로 줬어요. 자, 크기를 지금 지정해 주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 나머지 속성들보다 스판을 해서 더 2배나 크게, 그래서 앞에 있는 버튼 처음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이 속성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봤을 때 2라고 주면 2배나 큰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눠 보세요. 그러면 이 크기가 1, 3하고 같을 겁니다. 이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서는 레이아웃 컬럼을 1에다가 4를 줬네요. 그러면 컬럼을 0컬럼부터 시작한다면 1컬럼에다 4를 줬으니까 0컬럼 말고 1컬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4, 5, 6 이렇게 배치를 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그 계산기 앱을 만들어 보겠는데 보면은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뭐 패키지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자, 테이블 레이아웃 계산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 있죠. 프로젝트 이름이 보통 써지잖아요. 자, 여기는 에디트 텍스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들이 그 딱 맞게 테이블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버튼, 계산 결과는 화면에 표현해주는 텍스트 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테이블 레이아웃 1개, 그리고 테이블 로우 9개. 자, 이건 전체 테이블로 봤다는 건데요. 자, 밑에부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전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이렇게 9개의 로우로 되어 있고, 자, 에디트 텍스트 2개. 그러면 자, 에디트 텍스트 하나, 2개. 그죠? 그 다음에 버튼 10개. 버튼이 5개씩 해서 2줄 중이니까 10개죠. 그리고 연산 버튼 4개, 텍스트 뷰. 연산 버튼 하나, 둘, 셋, 넷, 텍스트 뷰 1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연산 버튼 위젯에는 레이아웃 마진을 적절하게, 무슨 말이냐면 연산 버튼들 사이에 이렇게 마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띄어쓰기. 자, 예제를 보면 테이블 레이아웃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 끝납니다. 44라인까지 있고요. 이 안에서 테이블 로우가 9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9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입력 1을 받을 수 있는 에디트 2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로우 두 번째는 버튼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버튼들이 버튼 10개를 위치시켜야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보면 테이블 로우, 그 다음에 테이블 로우 해서 테이블 계속해서 버튼 5개가 또 위치가 되겠죠. 텍스트 뷰에서 결과를 표현하는 것까지, 색깔 지정까지, 그리고 텍스트 속성까지 해서 글씨 크기까지 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바 코드에서 이제 그 숫자 버튼을 제외하고 이제 XML에서 그 위젯 변수들을 만들었잖아요. 즉 id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이제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될 2개의 문자를 저장할 변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젯들을 id와 대응시킬 그럴 변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숫자 버튼을 저장할 버튼 배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10개의 버튼을 아이디를 저장할 정수형 배열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 onCreate 위에서, 즉 클래스 들어와서 onCreate 메소드 위쪽에서 edit text 클래스 모양으로 참조용 변수 2개 선언하고, 그리고 버튼 계산 버튼이죠. btn add, btn sub, btn multi, 그다음에 btn div 이렇게 4개 선언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리절트 보여주기, 그 다음에 가장 위에서 텍스트 뷰. 자, 화면 보면 계산 결과라는 글씨. 자, 계산 결과라는 글씨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정말 계산 결과 값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줄 게 2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타입으로 텍스트 리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은 각각 에디트 텍스트에도 2개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버튼의 배열. 자, 버튼이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을 10개를 선언하고, 그리고 버튼의 id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게 선언을 했는데, 이거 인테저의 배열이네요. 자, 리소스의 id.btn 넘버 0, id.number 1에서 쭉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어 변수 i 이렇게 해서
이제 on 안에는 코드 생략. 자, 내부 코딩은 이제 숫자 버튼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산 버튼을 터치했을 때 내용을 코딩한다라고 했는데요. 숫자 버튼은 우리가 이제 입력을 숫자로 입력을 하는 방식.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입력한다고 입력하고 그 연산 버튼에만 리스너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셋 타이틀은 뭐냐면 앱에 제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바 코드에서도 프레임 안에 set title이란 걸 쓰면 this.set title 하면 그 프레임의 제목이 써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set title 하고 이 함수 메소드를 이용하면 그 앱에 우리가 구현되는 앱의 제목이 이렇게 써질 것입니다. 에디트 텍스트 find view by id에서 숫자 두 개를 입력했던 그 리소스 아이디를 찾아오죠. 그래서 이 edit 1과 edit 2 변수에 연결하고 그리고 btn add, btn sub, btn multi 이렇게 멀티해서 각각의 연산 그 버튼들 있죠. 그 버튼들 이 add 버튼을 빼면 3개가 더 있잖아요. 그 3개들 모두 디자인했던 것과 아이디와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find view by id에서 리소스에 있는 버튼들과 나머지 3개도 다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상자. 그게 이제 텍스트 뷰 상자인데요. find view by id에서 리소스에서 텍스트 리절트로 만들어 놓은 것과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리스너 만들어야겠죠. 자, 리스너는 세팅하면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버튼에 각각 버튼에 그 온클릭 리스너를 세팅해 줍니다. 그래서 넘 버튼 그 보면은 버튼에 배열이잖아요. 배열의 인덱스니까 인덱스가 0부터 버튼 개수만큼 움직이죠. 그래서 버튼 개수보다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버튼 전체 개수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 개수에다가 모두 set on 클릭 리스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그 클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리스너를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는 해당된 리스너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리스너가 없으므로 여기서 직접 new 연산을 이용해서 리스너를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온클릭 리스너에서 필수로 온클릭 메소드를 꼭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뷰를 받아와서 어디에서 클릭이 일어나는지 그 해당된 뷰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현재 에디트의 포커스가 그러니까 입력 상자의 커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1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2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커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자에 커서가 있는지 두 번째 상자에 커서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상자에 커서가 있다면 첫 번째 상자에 입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텍스트 상자에서 get 텍스트는 입력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 가져온 것을 toString으로 바꿔서 num1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나중에 그 toString을 숫자로 계산하려면 그 인테저 클래스에서의 그 parseInt를 이용해서 인테저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트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parseInt의 입력은 스트링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스너를 구현해서 연결해주면 코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간단한 계산기 했던 거와 유사한데 테이블을 이용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 테이블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열도 이용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리드도 테이블처럼 격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아웃 컬럼, 레이아웃 로우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데요. 이게 더 어쩌면 쉬운 제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컬럼 0, 로우 0, 컬럼 1, 로우 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배치를 직접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거기에 이제 그 컬럼 스판에서 크기까지 그리고 그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필
호리젠탈 그러면 이렇게 주게 되면 호리젠탈은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로로 채워서 얼마만큼 2개 크기만큼 채우네요. 그래서 이렇게 2개 크기만큼 채워지게 됐죠.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자, 그리드 레이아웃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 끝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드 레이아웃의 기본 속성이 컬럼 카운트가 4개, 그리고 로우 카운트가 2개, 명시를 하고 들어갔다는 거, 그 안에서 버튼들 4개를 적절하게 배치시키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속성들을 보게 되면 레이아웃 컬럼의 위치, 레이아웃 로우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운영을 합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우리 카드 겹치는 것처럼 단순 레이아웃을 겹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레임 탭 위젯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때 유용한 그러한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레이아웃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좀 장시간에 거쳐서 봤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관해서 과제를 냈으니 꼭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제들은 꼭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